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 1월 4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02%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59%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면 코스피는 기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또 여전히 나왔다라는 거고, 여전히 배당 이후에 한 해가 지나면서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서 개인들은 투자 계획을 늘린다라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에요. 코스피 역시 최근 많이 샀던 이 금융투자 위주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죠 오늘. 그죠? 최근에 들어왔던 이 외국인 지분이 다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2월 달에 이 배당 생각해서 최근에 그 들어왔던 물량이 외국인은 다 나갔다. 대신 기관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어찌됐든 뭐 얘네들은 다 팔물량이죠. 왜냐하면 코스닥은 크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나마 코스피만 따진다라는 거고, 시총으로 따지든 뭘로 따지든 코스피가 코스닥에 거진 3배 가까운 이 지수 차이가 나지만 오늘의 매도세를만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과 코스피가 별반 차이가 없는 매도세예요. 기관이 좀 많이 팔기도 했지만, 기관이 많이 팔기는 했지만 금액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안 난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비등비등한 부분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3배 차이가 난다라는 건 그만큼 사고팔고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이 똑같은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면 코스닥도 꽤 많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1040포인트를 못 넘기고 결국은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즉 어제 오늘 여기서 물량을 기관 외국인이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1030포인트에서 1040포인트 사이에서 물량을 계속 던져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물을 좀 더 또 쌓아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매물 소화의 과정도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되기 위해선 말씀드린 대로 1022포인트 그리고 1025포인트 어제 말씀드렸죠. 그때 거기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오늘 딱 그 자리로 확인했다라는 거죠. 좀 더 넉넉하게 1022포인트까지 우린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요 자리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요 자리에선 누군가 산다라는 관점이죠. 즉 지금 아직은 매물 소화의 과정이에요. 대신 내일 한 차례 또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서 1020포인트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깨고 내려가서 1015포인트까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면 뭐다? 여기가 매물 테스트라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매물을 던지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한 번 더 눌러서 밑에서 물량, 즉 여기서 판 물량을 밑에서 사고 나야만이 다시 한번 거래를 터트리면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유지하는 그림만 이어진다면 뭐다? 조만간 이 매물도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 코스피도 계속 3거래일 동안 지금 계속 3000포인트만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죠? 3000포인트만 확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기관은 꾸준히 팔아야 되는데 외국인이 어제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즉 요날은 음봉으로 매도세로 강하게 메꾼 자리를 요날 똑같이 메꿨는데 뭐다? 밑꼬리가 조금씩 생기는 과정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내일도 한 차례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내일 매수세만 들어온다면 내일은 양봉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그 다음날 한 번은 더 위로 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내일도 개파락 떨어져서 또 음봉으로 밀고 나서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면 내일은 뭐다?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라는 거죠. 실방 매물 터진다. 즉 여기서 눌렀던 그 부분을 여기서 누군가 사면서 버티는 그림, 즉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줬는데 내일 한 차례도 밀리는, 혹은 이게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져서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면 즉 여기에 대한 매물만 잔뜩 만들어 놓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말씀드렸던 2950포인트까지만 열어놓으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한 번 더 눌렀다가 거래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올라올 확률. 내일 올라올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왜냐면 계속 몸통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밑꼬리가 길어지고 그만큼 매수세가 좀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대신 조금 안 좋은 건 뭐냐? 어제보다 저점이 낮아졌다라는 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밀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어제가 아니라 오늘 요런 그림으로 나타났다면 내일 그냥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내버리면 되는데 애매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뭐다? 그럴 확률도 있다. 대신 몸통은 요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몸통은 낮아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로 일단은 갖다 놨다. 즉 코스닥도 반등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코스피도 반등하는 그림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밑에 말씀드린 대로 2950 여전하고요. 3000포인트 그리고 3020포인트 넘기면 3050포인트까지는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시장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제 에디슨 EV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악재가 나왔고 요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해놓고서 호재뉴스 나오고 나서 또 뜬금없이 뭐 우리 인수 안 한다 라고 해버리면 나가리 판세가 나온다. 그런 관점이 어제의 종가 기껏해도 2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어간다라는 거고 이탈하면 뭐다? 무조건 악재 나온다. 이거 말씀드렸죠? 차트가 재료를 선반영한다고. 그죠? 그러면서 오늘 밀면서 악재 터트리죠. 대주주 다 팔았다. 뭐 조합 키스톤 발 뺐다. 쌍용 인수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결국에는 어디 18,000원대까지 한번 밀어야 된다 그랬죠. 일단 밀었어요. 그죠? 예상한 흐름대로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노선이에요. 이제는 마지노선이다. 정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15,5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긴 한데요. 이런 자리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만약에 15,500원까지 밀려도 그날 18,0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뭐다? 얘는 그냥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50대 50 중에 60대 4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러다가 재수 없으면 뉴스에 계속 지금 문구를 달죠. 무슨 문구를 다냐? 이 대주주 놈들이 팔아 처먹은 놈, 5개, 5개 놈들이라고 할게요. 5개 놈들이 지분을 다 팔고 도망갔다. 근데 이 도망간 거에 대해서 요런 주가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주시 중이다 라고 하죠. 만약에 이게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 뭐다? 거래 정지를 먹는 거예요. 그럼 거래 정지 먹고 나면 조사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다가 시간 지나면 뭐다? 그냥 상장 폐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왜? 이런 흐름을 한번 냈으니까. 대부분 이 미친 척하고 날아가는 종목들이 꼭 나중에 상장 폐지가 가거든요. 예전에 뭐 보물섬도 그렇고 뭐 그건 희대 루보 그런 놈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좀 아쉽기는 해요. 들어왔던 물량이 나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 나간 물량을 다시 채우는 그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아무튼 아쉽다. 어찌됐든 이제 18,000원이다. 18,000원 지금은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다시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제 거래 정지라는 위험 요소가 있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다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이 접근에서 반등이 강하지 못한다면, 즉 반등이 21,5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뭐다? 이제는 버려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차후에 다시 인수 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 전에 재수 없으면 뭐 된다? 진짜 잣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해되시죠? 내일 기술적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꼭 체크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안에 뭐 또 뭐 확인이 됐네 어쩌네 그러면서 거래소 놈들이
주주들 또 피눈물 안 흘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헤쳐먹을 놈들은 다 해서 나갔는데 이제서야 뭐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면 뭐합니까? 그 돈을 지들이 찾아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줄 것도 아니고 뭐 주접 떤다라는 거죠. 그냥 지들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짜웅짜웅 해갖고 돈 받아 처먹고 뭐 셔츠룸 가갖고 쳐놓을 거 다 쳐놓고 나서 이제서야 그랬다 이제 잡아야지. 그래서 무마하는 거죠. 그냥 다 모든 피해를 주주들한테 넘기면서 무마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했다 불공정을. 그래서 상장 폐지로 간다. 결국엔 주주들이 그걸 다 눈탱이 맞는 거예요. 그런 사태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어찌됐든 말씀드리는 그 자리들 꼭 들고 계신 분들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날이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기존 영상에서 지금 당장은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좋은 흐름은 이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제일 좋다. 아니면 이 밑에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랬든 저랬든 요 박스권에서 현재는 이 중간값을 지지받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14,400원, 14,500원. 그쵸? 애매한 자리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이 14,500원을 내일 지지 못하고 개파락이 떨어진다면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 자리는 13,5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고요. 실제적으로 12,5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추세가 이탈되는 건 아니다. 이탈되는 건 아니지만 12,500원까지 밀리면 다시 14,500원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이 밑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한 차례 눌렀다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자리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은 13,5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만 우리는 체크를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봐도 12,500원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에서는 버티면 다시 한번 15,350원에서 400원을 넘어서는지 체크해라. 또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16,3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기존 영상에서 하나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면서 이 종목 역시도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 추세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이 애매모호하면서 좋지 않으면서 일단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넘어서지 못한 그림인 거죠. 왜? 거래가 터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은 6,400원을 지지하는지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6,250원만 이 종목은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못해도 7,200원 그 다음은 7,400원대 확인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더 이상 눌림이 있는지 없는지만 뭘 지웠나요? 있는지만 우리는 체크하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를 지워버렸네요. 대충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국정약품이 계속 시세를 못 내요. 쳐 누르고 나서 버티는 그림은 나타나는데 위에서 찍어놓은 2평을 이겨먹을 만한 거래가 계속 안 들어가니까 누군가 계속 억지로 계속 누르거든요. 계속 눌러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자, 이제는 지금의 자리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쌍바닥을 찍고 갈 거냐, 만원까지 눌릴 거냐, 정말 뭐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종목은 돈이 없는 종목이라서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엔 구름대로 들어갈 확률은 없다라는 거고, 이제는 이 구름대 밖에서, 즉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하나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12,3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요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가 당분간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BNC가 눌릴 때 같이 눌리고 한국 BNC가 올라갈 때 뭐한다? 버티고 형편없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확인해야 될 자리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 차트를 만들어 놓는 놈들을 보면요,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쳐 눌리는 그림처럼,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우리는 어제 선반영 받았다고 오늘 덜 눌리는 것처럼, 이 차트의 관점에서 꼭 확인하고 갈 때를 무조건 확인하고 갈 거냐, 아니면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내려오면서 누를 거냐, 뭐 그런 관점으로 가거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얘는 쌍바닥을 한 번 정도 확인하려고 하는 모양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밑에서 쳐 올리는 이 추세도 오늘 눌러버렸다라는 거고, 그죠? 내일 다시 요렇게 양봉을 뽑아놓으면 뭐다?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눌렀다 간다 라고만 보시면 된다. 그 마지노선은 1만원 초반 부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9,9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죠. 얘는 뭐 악재가 좀 터졌어요. 악재가 뭐 화장품 논란 인거 같고요. 뭐 임상에 대해서 뭐 식약처 허가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허가가 반려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뭐 또 1000페이지 분량 뭘 제출하네 어쩌나 하는데, 대부분 제약바이오주들 보면 뭘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없어요. 누가 이걸 다 읽습니까? 그죠? 얘네들이 월급 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틀어져 버리면 그걸로 그냥 땡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기존의 영상을 제가 찍었듯이 현재의 관점에서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나면 쌍바닥까지는 한 번 정도 다시 또 확인하고 거기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는 요 자리죠. 44,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 체크하셔야 됩니다. 44,000원 이탈하면 42,000원까지 눌릴 수는 있다. 대신 이 42,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44,000원 위로 무조건 올라오면서 안착해야 돼요. 얘는 그래야만이 이 흐름을 이어간다. 그렇지 못하면 뭐다? 주가는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저점을 한 번 정도 더 갱신하는 흐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저번 달에 이 상승폭 자체가 적게 나온 상승폭이 아니라서 이것만 해도 80%거든요. 대부분 기술적 이 단기적으로 해먹을 때 80에서 120% 정도 해먹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로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고, 이 추세를 유지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리를 못했기 때문에 5만원대를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이 어디 44,000원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 자리 깨면 뭐다 당분간은 이 뭐라 그럴까요? 수급이 힘들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또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KPX 생명과학이 일단은 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죠? 빠지고 한 차례 눌렀다가 오늘 또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건 일단 뭐다? 변곡점이 형성됐다.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죠? 변곡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1,700원 위로 안착하는지를 내일 체크해 봐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내일이나 모레. 그리고 밑으로는 다시 1만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만원 이탈하면 무조건 9,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려야만이 뭐다?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려야만이 수급이 들어온다. 요 자리를 지지했기 때문에 올라왔던 만큼 한 번은 더 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700원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 위로 안착하면 그 다음은 11500원 위로 올라타는지. 못 올라탄다? 그럼 뭐다? 당분간 이 안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나서 위로 갈지 밑으로 박을지 또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관심을 또 가져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자, 넷게임즈가 오늘 또 밀렸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21,500원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관점이에요. 지금은. 그죠? 참 어렵게 흔들어댄다. 결국엔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뭐 합병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날짜가 나온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재료까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언제 한다라는 게 그리고 또 하다가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넉넉 잡아갖고 21,000원이에요. 얘는 종가상 21,000원, 이게 장중에 21,000원, 종가상 21,500원 이탈하면 뭐다? 이 이슈가 오래 걸리든 아니면 취소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맹신하는 추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올 때도 21,500원 위로 안착하면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뭐 기껏해야 4, 5%덜 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넥슨GT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다. 얘는 아직 2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 이탈하면 얘도 나가린 거고, 이탈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슈는 남아있는 부분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쵸? 이제는 다시 눌렸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1차 22,000원 위로 안착, 그 다음은 22,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좀 더 빠르게 주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밑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냈다 움직이든 쥐어박든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